1월 20일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블랙컴뱃 10번째 대회 열립니다. 부제는 서울의 밤, 영화 서울의 봄을 오마주한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메인 이벤트가 유지수 유수영과 모아이 김민우의 패더급 경기입니다. 그리고 타이틀전이 3경기나 있어요. 신승민 손유찬, 김성웅 코마키네 타카이로, 박시윤 스다모에리. 굉장히 뭐 블랙컴뱃 입장에서는 다 때려 부은 그런 매치업이거든요. 총 9경기고요. 자, 이날 뭐 정석욱 기자는 안 가겠고 저는 이제 가는데요. 예. 기대가 좀 됩니다. 뭐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기대되는 매치업이 있을까요? 각자에게? 주짓수 모아이. 아, 역시 메인 이벤트. 그래도 밸런스가 좀 맞는 매치업과 그런 거 봤을 때는 김성재 박성준이에요. 아, 요 경기 좀 재밌을 것 같고, 정원이 김우재 요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같아요. 네. 김우재 선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둘이 너무 친한데 붙는 게 막 좀 아쉽기도 하고, 왜냐면 그런데 플라이급이 워낙 또 적으니까 사람들이 없어서 그래서 좀 이번에 둘이 붙고 뭐 술 한잔 하기로 했다 뭐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기자회견장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둘이 많이 친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근데 이제 아무래도 메인 이벤트 위주로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유수영 김민우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 유수영 김민우가 저희가 뭐 UFC 300 장애일리 NC아너처럼 못 붙을 선수끼리 붙은 거에 대한 굉장한 드림 매치가 느껴져요, 사실은. TFC 이것도 로드 저게 유수영과 모아이가 어떻게 붙습니까? 근데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모를 거야. 그러니까 유수영이 TFC 출신이라는 거를 장외일리 TFC 출신은 더 모를 거예요. 사실. 아니 근데 지금 그 새로 유입된 팬분들이 많잖아요. 블랙컴뱃을 통해서 미디어 대회를 갔는데 선수들이 쫙 서서 같이 사진 찍는 사람들이 막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마지막 미디어 대회 끝나면 유수영 선수 줄이 제일 깁니다. 다른 선수들은 다 끝났어. 이제 사인도 다 받고 사진도 다 찍었어. 근데 유수영 선수는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 번씩은 다 거쳐서 사진을 찍고 싶어해요. 그 정도로 슈퍼스타거든요. 모아이랑 차이가 많이 나나요? 좀 나죠. 많이 나요. 네. 그러니까 유수영에 대한 이런 뭐랄까 로열티라고 해야 되나? 그 팬심이 엄청나요. 그러나 유수영이 TFC라는 출신이라는 사실은 모를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딱 찝어주니까 너무 좋은데요. 예. 저도 좀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예. 여기 TFC 출신 많아요, 사실. 물론 헌터 이런 선수도 다 TFC 출신이고. 한번 꼽아보시죠. 박시훈. 여기서 총 9경기 중에 TFC. TFC를 거쳐간 선수 몇 명입니까? 일단 유수영 또 위에서부터 보면은 근데 요번엔 많이 안 나왔어요. 박시훈 선수 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요번엔 좀 적은데 사실은 이제 많은데. 아니 김성재 선수도 TFC 아니 김성재 선수 안 뛰었어요. 김성재 선수는 그러니까 로드 계열이요. 그런데 로드 계열이 더 많네. 김민우, 신승민 로드 계열. 그다음에 황도윤 로드 계열이고요. 오하라 주리도 로드에서 뛴 적이 있고요. 한 번 뛰었지만 김성재, 박성준 로드 계열. 찬스, 박찬수 선수 로드 계열. 더블지. 정원이, 김우재 로드 계열. 네, 이렇게까지입니다. 요번에 로드 계열이 유독 많이 나온 거지. 야마모토 세이고 로드. 아, 로드 계열이네. 나카마다지케 UWF. 왜 UWF 왜 잊으세요 오늘? UWF 최후인데. 6의 마지막. 6의 마지막 바통 주자예요. 예. 거의. 그렇지. 누구 있나요? 토코로 이데오. 영남이 형. 토코로 이데오. 나카무라 다이스케. 너무 옛날 얘기네 진짜. 요 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지. 여하튼 블랙컴뱃 10의 유수영, 김민우는 아까 말했던 장외일리와 옌시아오난처럼 요 라인들이 붙는, 뭐 그거에 큰 의미를 누구도 좀 부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 하나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저 좀 잊고 있었어요. 새로운 관점이긴 합니다. 김민우 선수는 로드 FC 챔피언 출신이고요. 벤텀급 챔피언 출신인데 이제 패더급으로 올라왔죠. 이 경기는 사실 김민우 선수가 탑독이죠.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패더에서 하는 점과 최근의 경기 유수영 선수의 데미지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사이즈 차이 이런 게 다 그게 체급이겠지만은 위축이 돼 있고 바디 데미지가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아, 바디 쓰러졌어. 이거 안 좋네. 레프리 스탑. 뭐 어떤 큰 데미지는 아닌 것 같긴 해. 아니면 그걸 많이 숨겼겠지만 그 숨기는 것도 실력이니까 절대 경기 중에 내색은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봐서 그런 문제는 전 크다고 보지는 않는데, 유수영 선수가 누구한테 질 줄 알았습니까? 국내 3였잖아요. 항상 강경호, 김수철, 유수영까지 잡았는데 그게 이제 해외 선수한테 지다 보니 유수영 파해법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모아이 선수도 어떤 작전을 틀 수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근데 저는 그거를
나이자 챔피언십을 갖다 저는 좀 좋게 안 보고 그거는 실력으로 진 게 아니라 좀 많이 치우쳐서 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패배 요인에 부상이 좀 만약에 많이 들어갔다고 하면 저는 두 번째 경기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는 뭐 김민우랑 그러니까 미리 이걸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그런 뭐 결과가 나왔다면 김민우 선수가 이기는 결과가 나왔다면 한번 나는 한 번 더 경기를 해서 좀 제대로 된 경기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뭐 이번 경기가 제대로 된 경기가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좀 남을 것 같아요, 그냥 쟤는. 경기 보시는 거죠? 뭐 봐야죠. 집에서 뭐 이러면서 보겠죠, 이러면서. 결제해야 되는데. 네. 지금 컨디션은 뭐 지금 110% 이상 되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영상만큼의 실제적 타격은 개인적으로 전혀 없었다고 판단을 해요. 부상 자체가 경기를 취소시킬 만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그쵸. 의사 선생님이 보증을 해줘요. 한 달 만에 경기를 뛰는 거에 대한 사람들의 이제 뭐랄까요 이게 뭐 어떤 문제가 있지 불안함에 않냐, 그쵸, 이걸 그런 게 대여사에서 막아야 되지 않냐 이런 이제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은 해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제가 블랙컴뱃 대표면 무조건 그 의료 소견서는 무조건 받을 영상을 찍을 거예요. 왜냐면 아니면 우리가 너무 몰아가잖아요. 왜냐면 어떻게 한 달밖에 안 된 선수 또 띄웁니까? 그것도 타이틀전이고 상대 센 것도 센데 그거에 대한 걸 보증을 해주기 위한 명분인 건데. 근데 뭐 한 달 만에 뭐 저는 뛸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선수 의지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지금 뭐 검정이 막 엄청 몰아붙인다고 유수영 선수가 뛰기도 싫었는데 억지로 뛰는 느낌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크게 안 좋게 보는 시각은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원래 결정된 거고 그리고 경기가 끝나자마자 김민호 선수가 SNS에서 이 경기 꼭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푸시되는 거는 뭐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라도 좀 이렇게 빡빡한, 왜냐면은 우리는 유수영 선수의 경기를 계속 보고 싶고 그의 성장하는 걸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팬들을 위해서라도 자기 몸을 좀 이제 계속 관리를 하면서 길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게 유수영 선수 이제 보면 착해 사람이. 되게 착해. 되게 근데 착해. 이게 유수영 선수가 이렇게 경기를 하는 게 약간 자기 의무감이거든요. 근데 이거가 사실은 자기를 깎아먹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거야. 근데 이런 성향들이 있어요. 유수영은 지금 이게 경기가 이미 한두 달 전에 같이 잡혀버린 거예요. 거의. 그런데 이걸 뺄 수가 없어. 나이자는 의무방어전 같은 개념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계약상 경기 들어갔던 거고, 이번 경기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블랙컴뱃이 유수영한테 기대하는 바가 엄청 크다니까요. 그렇죠. 여기 유수영 블랙컴뱃이 유수영을 키운 것도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 머릿속에 TFC가 없는 거야. 그 배경 자체가. 그거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네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유수영도 그걸 알아요. 그쵸. 내가 안 나서면 블랙컴뱃 안 될 것 같아. 그런 의무감에 지금 나가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이게 독이 될 수도 있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블랙컴뱃에게도 독이 될 수도 있고 유수영 개인에게도 독이 될 수 있어요. 몸이 상할 수도 있는 거니까.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나가면 내피셜입니다. 이건 지금부터. 왜 부제가 서울의 밤이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들이 다 반란군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모든 거에 대한 걸 같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 전두광이 얘기한 것처럼.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같이 운명 공동체야 지금. 이걸 같이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게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이 부제 자체. 물론 엊그저께 제가 검정 대표하고 이제 인터뷰했을 때는 검정 대표께서는 뭐 얘기는 뭐 우리가 대회 서울의 어떤 이걸 점령하는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또 다른 중의적인 그 안의 뜻이 있다고 봐요. 이들이 같이 반란을 하는 거라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굉장히 심오하게 생각하셨네요, 거기까지. 아니 검정 대표 스타일이면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저번에 CBL 워에서 내전 났잖아요, 진짜. 진짜 내전 났잖아요. 우리 다 현장에서 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의 약간 징크스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부제를 내가 설정하는 대로 이 대회는 갈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안의 부제에 서울의 밤은 검정 대표가 그런 식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내피셜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도 재밌네요. 그 의미가. 왜냐면은 좋게 생각하시네. 아니 의미가 재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진압을 당하면 유수영 선수가 진압을 당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왜 무리하게 올렸냐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 유저씨 UFC 아저씨의 뭐 예, 지도력부터 이런 게 다 해가지고. 나올 거거든. 그 검정 대표부터 해서 유수형의 어떤 잘못된 선택 이런 게 다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릅쓰고 이제 같이 가는 거야 이미. 거의 한 몸이죠. 블랙 컴백, 검정, 유수형은 그냥 한 몸이에요 거의. 그걸 이제 김동규 선수는 악의 연결고리라고 했지만 뭐 악까지는 아니어도 여하튼 연결고리는 맞다고 봐요. 저는. 그런 어떤 대단히 중요한 매치업이다 이 경기가. 맞네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니까 또 재밌네요. 그러니까 또 보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거죠. 12,000원. 스토리텔링이죠. 12,000원 결제했는데 12,000원 결제하면 회원 이름 나오거든요. 다른 아이디 받으시면 되죠. 뭐. 아 그건 또 번거롭지. 아이디 뭐 받으면 되죠. 뭐 번거로운 게 한 번입니다. 장난이고. 근데 의미를 되게 잘 짚어준 것 같아요. 진짜. 나이자 경기 그 타이밍이랑 결과가 진짜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시합 잡혔을 때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여튼 유지수가 지면은 블랙컴백 곤란해져. 제가 봤을 때 뭔가 그 매치업 잡을 때 어떤 의도 자체가 근데 바로 전에 진 거 아니에요. 두개 맞으면서. 근데 취소는 할 수가 없어. 근데 저도 이제 유지수 김민우 그 발표됐을 때 엄청 기대했던 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유수영 선수가 특정 이상의 전적을 가졌거나 뭔가를 남긴 사람이랑 붙어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죠. 그게 네. 그런 사람이랑 붙었을 때랑 붙기 전이랑 완전히 달라져요. 사실 그 전에 연승하고 이런 사람은 엄청 많아요 전 세계에. 근데 기본적으로 그 정도 까라랑 붙기 시작했을 때 사실은 깜냥이 나오는 거예요. 맞죠? 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기대를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전에 진 거야. 그러니까 이거 만약 지면 대회에서 여태까지 만들어놨던 스토리도 다시 짜야 되고 유지수도 2연패예요 2연패. 다시 해야 돼 또. 그래서 의미가 굉장히 크고 이 서울의 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또 들어보면. 유수형이 로드 투 UFC를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2연패를 찍어버리면 엄청난 데미지예요. 이건 진짜 몸의 데미지도 있지만 커리어 데미지도 상당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부담감을 안고 싸워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유수영 선수가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를 여기까지 살린 것도 대단해. 그렇죠. 이게 맞습니다. 다 죽어있는 매치업인데 사실은 나이자 경기가 끝나고 나서 맞아요. 죽어있던 거를 이제 어떻게든 살린 거예요. 그래도 한 70%까지 올렸어. 양쪽 다 지금 보면 김민우 선수도 잘 받아줬고. 그렇지. 그러니까 김민우 선수도 이게 김종은 뭐 형 얘기하면서 하는 것도 사실 이거는 프로레슬링이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맞아. 프로레슬링. 근데 팬들이 이거를 이제 좀 기대하게끔 둘이 최선을 다해서 이제 올려놓은 건데 결과에 따라서는 뭐 유지수의 어떤 뭐 약간의 하락세는 뭐 면하기는 힘든 거고요. 그리고 김민우 선수는 제가 알기로는 블랙컴뱃 계약이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재계약할 수도 있겠지만 김민우 선수는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죠. 유수형은 사쿠라바 카즈시거든요 지금. 내색, 프라이드가 내색. 한참 올라갈 때 사쿠라바 카즈시예요. 그럼 모아이 선수가 만더레이 실바? 모아이가 이면 반대로 실버거든요. 근데 그 모아이를 또 두고 쓸 수가 있느냐 이건 부분이 중요한 거죠. 반대로 실버 썼잖아요. 쓰고 뭐 타무라 큐시 붙이고 막 하면서 다시 이제 얘를 위주로 이제 돌렸던 거고 그럴 만한 지금 상황이냐는 건 물음표예요. 김민우는 언제든 뭐 UFC나 좋은 기회 있으면 넘어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김민우 선수가 신생민 선수랑 패더컵 타이틀전을 붙어도 돼요 명분상. 근데 단발이고 이러니까 붙일 이유가 없는 거죠. 타이틀 되면 뭐합니까? 나가면 끝인 건데. 유수영 선수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는데 김민우 선수도 붙을 수밖에 없고 이거를 이겨놔야 다음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김민우 선수 어떻게 보면 좀 외통수예요. 왜냐면 너무 중요한 경기예요. 그렇죠. 선수. 왜냐하면 김민우 선수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마지막 경기고 여기서 지면 김민우 선수는 또 다른 걸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김민우 선수 머리에는 제가 알기로는 로드 투 UFC나 그런 것만 생각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나름 유수영 선수는 시그니처 여기에 상징적인 사람인데 이 상징적인 사람을 내가 쓰러뜨리고 명분을 얻어서 UFC로 가야 되는데 김민우 선수도 이걸 우습게 보면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김민우 선수조차도 되게 간절할 거예요. 진짜 누가 진짜 해서 패권을 잡느냐의 거의 뭐 그런 전쟁이라고 봐요. 이건. 김민우 선수는 반드시 그냥 이겨야 되는 거죠. 그 김민우 선수가 실제로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조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탑독이고. 그러니까 유지수 그 어깨로 따지면은 유지수가 훨씬 무겁다. 사실은. 무겁죠. 근데 이제 그렇죠. 유지수도 무겁지만 저는 그런데 이제 김민우 선수도
가볍진 않다. 예, 왜냐면 약간 느낌이 저는 김민우 선수는 질 수 없다, 지지 않는다. 약간 요각으로 준비했을 것 같고 그렇죠. 유지수는 반드시 이기지 않으면 약간 요각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근데 김민우 선수도 여기서 지면 되게 애매해져요. 왜냐면 팬들은 다르게 생각해. 그러니까 블랙컴뱃 팬들은 유지수가 더 최강이죠.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좀 희한한데. 근데 이게 사실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김민우 선수가 지잖아요.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왜냐면 김민우 선수 성향이 1위 아니면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패더에서 지잖아요. 벤텀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차를 못 빼잖아요. 그렇죠. 유수영 선수는 지더라도 이제 제가 사실 여러 차례 좀 힘들고 벤텀으로 가서 여기 완전히 눌러갖고 그렇죠,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하는데 지금 김민우 선수가 패드에서 지버리면은 뭐 어떤 체급을 합니까? 라이트로 올라갈 겁니까? 벤텀 못 내려갑니까? 할 수가 없어요. 외통수라니까요. 절대 네. 질 수가 없어요. 김민우 선수 입장에서는. 김민우 선수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궁금증. 그럼 김민우가 이걸 왜 받았어? 이 경기를. 당연하죠. 아니, 그러니까 김민우 선수가 얻는 게 예. 많이 있지 않잖아요. 유승훈 선수한테 이긴다고 그래서. 가장 큰 건 있죠. 뭐 어떤 거? 로드 투 UFC를 다시 재오퍼 받을 수 그렇지. 있죠. 이기면. 그렇지. 김민우 선수가 로드 투 UFC를 가려면 뭔가 저는 훈장이 필요하다고 봐요. 뭔가 이렇게 갖고 있는 뭔가를 있어야 되는데 지금 김민우 선수가 훈장을 받을 만한 선수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 싸울 만한 선수들이 지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알기로는 김민우 선수는 예. 로드 투 UFC 갈 수 있어. 예. 이미 예. 본인이 안 가는 거예요. 예. 본인이 직행이나 이런 걸 바라는 거예요. 황희수 선수처럼. 처럼. 예. 근데 이제 김민우 선수가 왜 이걸 받았는지에 대해서 나름 고심을 했습니다. 이게 왜 받았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블랙컴뱃이 돈을 많이 쓴 거예요. 김민우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일본에서 옛날에 안토니 유노키 상대로 헐크호건을 불러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상징적인 인물을 블랙컴뱃에서 김민우라는 사람을 물론 계약이 돼 있지만 파이트머니를 꽤 많이 줬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받았을 거예요. 김민우 선수가. 그러면서 김민우 선수도 이제 승리를 차지하면서 좀 더 유명해지고 블랙컴뱃의 상징을 잡고 가겠다. 아니면 뭐 남아있겠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다시 반란군의 입장으로 오면 그만큼 유수영에 대한 배팅을 같이 한 거예요. 블랙컴뱃이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입장에서 봐요. 김민우 선수가 그냥 매치업으로 이게 아니라 분명히 꽤 괜찮은 보수를 그렇지. 받았을 것이다. 그것도 그렇죠. 물론 예상이 되는. 그러지 않았으면 김민우 선수가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한편으로는 그 생각도 드는 거예요. 돈도 돈인데 지면은 김민우 선수 또 애매해지잖아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지면. 그러니까 지는 거에 대한 부담은 다 있죠. 리스크는 그거를 감안하고도 오케이 하는 거면 다른 내가 얻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베이스의 매치업의 베이스에는 항상 이런 보수와 대우와 뭐 이런 게 다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민우 선수 그런 것까지 있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까지 블랙컴뱃이 투자하는 거라면 유지수에 대한 투자거든요. 사실 이거는. 근데 만약에 진짜 이게 그게 사실이고 그 투자가 어마어마하다면 유지수 선수는 거기에 대한 압박감이 또 있겠네요. 또 있을 수 있죠. 와. 뭐 제 생각입니다. 맞아. 이거 진짜 실패하면 반란이네요.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이기면 진짜 엄청난 혁명이고. 왜냐면 많은 걸 쏟아부었기 때문에. 제가 한 단어를 더 쓰면 뭐 혁명 이런 걸 떠나서 숙명입니다. 챔피언의 숙명이에요. 그런 부담감 그 내려놔야죠. 그게 부담되면 그 부담은 우리가 이해할 필요도 없다. 그 자리에 있으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재밌으니까. 그런데 아까 그런 상황을 아까 사쿠라바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사쿠라바는 어땠길래?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지금 이제 저희는 아는데. 사쿠라바는 온몸을 갈아 넣었죠. 자기의 전성기를 갈아 넣는데 소진을 했어요. 그리고 전성기가 끝났을 때는 다른 스타들이 자기 전성기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고 훨씬 더 잘 나가고 훨씬 더 보호를 많이 받는 상황들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사쿠라바는 초창기 때 몸을 갈아 넣은 사람이니까. 같이 커나갈 때 좋을 때가 있는데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게 좀 안 좋게 결말이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사쿠라바가 K1으로 넘어간 것처럼 프라이드 그렇게 띄워놓고 대우가 요시다보다 안 좋으니까 간 거예요. 그냥. 그렇죠. 좀 마음이 상한 거지. 근데 안 좋은 케이스가 훨씬 많아요. 보면 진짜 잘된 케이스보다. 이게 뭐 유지수와 블랙컴뱃이 그렇게 간다는 그쵸. 얘기는 아니고 그런 게 필요하다.
서로 간에 이게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유수영이라는 파이터를 믿고 블랙컴뱃이 투자를 하는 배팅이죠, 거니까. 배팅. 그러니까 그 배팅이라는 거는 본인의 확신과 뭔가를 믿고서 하는 거니까. 아 진짜 제가 검정 대표였으면 서울의 밤은 그 의미일 것 같아요. 아 재밌어. 난 너무 재밌네. 검정 대표의 스타일을 연구를 많이 했는데 정문홍 회장만큼은 아니에요, 사실. 정 회장 거의 박사급이고. 네, 그렇죠. 저는 이제 1학년 수준인데 검정 대표는 학사 1학년인데 그런 게 좀 보여가지고 말씀드려봤습니다. 재밌네요. 네, 되게 여기까지 재밌었어요. 하겠습니다.